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주식 매수자들의 정윤성입니다. 지난주 최고가 부근에서 극강의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 시장. 다음 주면 설 연휴를 또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게 될까요? 극강의 변동성을 즐기는 자 수익을 얻을지니 네, 그래도 이번 주 시작은 반등하면서 다시금 5,300선 언저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숨 좀 돌리면서 오늘장 뒷담화하고 내일장 앞담화 또 신나게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스튜디오가 또 꽉 찼습니다. GL리서치 박창윤 대표, 와우넷 이경락 박우신 파트너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의도의 자판기. 네, 그리고 반도체의 아버지 반버지, 그리고 주식 잘하는 우신이 형 이렇게 세 분이서 함께하는데 저는 이제 두 분을 우락 커플이라고. 오락이요? 우락. 우락. 우락 커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소우. 즐거울라. 소가 즐겁다네요. 전 그냥 자판기 할게요. 네. 정말 지금 즐거운 소 자판기 세 분이 나오셨는데, 자, 우리 여의도의 레이더가 오랜만에 또 나오신 만큼 시장 얘기 여기서부터 먼저 들을게요. 이번 주도 멀미약을 좀 먹어야 될까요? 멀미약을 당분간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급등 아니면 급락, 매도 아니면 매수 사이드카 네. 왔다 갔다. 사실 오늘 매수 사이드카 걸리길 바랬는데 약간은 아쉽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동안 좀 뭐랄까 조정이 받았던 종목들의 대기 매수세 이런 부분이 그대로 실리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친 유동성의 힘 플러스 레버리지. 즉 지금은 기본이 되는 게 지금 증시의 탁금 100조 원이거든요. 네. 지난주 111조 원에서 100조 원까지 지난주 제가 금요일 아침에 확인을 했고, 사실 금요일 날 가장 큰 관심사는 금요일 급락장에서 과연 증시 예탁금이 얼마만큼 줄어 있을 것인가, 네네. 이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조 이상 샀음에도 불구하고 예탁금은 오히려 4조 이상 리필이 되더라고요. 네. 104조. 즉 이러한 미친 유동성과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이끌어지는 레버리지 힘까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바이 더 딥. 계속해서 이제 시장 조정 나올 때마다 시장의 주도 섹터, 주도 종목 중심으로 계속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전자하이닉스, 그리고 AI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반도체와 더불어서 전력 설비,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바이 더 딥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방송인이세요. 누르면 뭐가 띡 나오지 않나요? 시황이 줄줄줄.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 더 간다라는 얘기를 네. 아주 말씀을 쭉 잘 풀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이 그만큼 워낙 움직이는 폭이 크다 보니까 보세요. 매수 사이드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맞아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오르면 성에 안 찬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또 빠질 때도 무섭게 빠지기도 하잖아요. 쫄리면 지는 건가요? 에이. 이경락 대표님. 원래 그 표현이 아니잖아요. 자, 좀 순화했어요. 예. 뭐 수라 잘하셨고요. 네네. 저는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질문, 트럼프가 왜 케빈 워시를 지목했는가? 요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작년 9월 달께 케빈 워시가 AI로 인해 가지고 고용 지표나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고용 지표 안 좋거든요. 실업률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계에서는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금리 인하가 계속될 거라 봐요. 올해 미국에서 지금 3%대인데 1% 미만까지도 내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지금 엔트로피 지금 나온 거 네.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그 조카가 좀 사용을 해봤어요. 네. 근데 조카가 회계사 일을 하거든요. 큰일 났다고. 이거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뺏을 거라는 얘기와, 또 아마존에서 최근에 이제 감축 얘기 나오잖아요. 물류센터 직원들 다 자르고 또 AWS 직원들 네네. 다 자른다는 얘기가 나와요. 대체가 가능하면서 이 고용 지표는 계속 안 좋게 나온다. 시대는 초저금리 상태로 가고 시장은 유동성이 커질 수밖에 네. 없어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노동이 아니라 이제는 주식밖에 없어요. 주식 하셔야 돼요. 지금 뭐 대기 매수 자금도 많다라고 하는데 네네. 하셔야 돼. 네. 이거 나중에 내가 노동으로 돈을 못 번다니까요. 네. 그러면 각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왜 증시에 그렇게 목을 맬까요? 이게 유일하게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밖에 네. 없어요. 이거 제가 이 업계에 있다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판을 딱 보면 그렇게 네.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밀릴 때 더 산다 뭐 이런 논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딱 그럴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 주도 미국 뭐 CPI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각종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사실 엔트로픽 이슈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잠식 우려가 컸기 때문에 이거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 설 연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변동성에 어느 정도 클지에 대해서는 박우신 대표님은 오히려 그 바로 앞주에는 변동성이 잦아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던 것 같거든요. 맞나요? 지난주에? 오히려 아니요. 전전주가 더 폭이 크다.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는데 아니, 누구죠? 죄송합니다. 누굽니까 대체? 화요일 날 나온 사람 얘기하시는 것 네네네. 같아요. 그럼 아니, 이번 주에 변동성 정도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그때 드렸었냐면 이제 코스닥 지수가 그 전주에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저는 1100을 기준점으로 놓고 위아래 50포인트 보고 있었거든요. 네. 지난주 고점이 1152인가 그렇고요. 저점이 1048입니다. 네. 그러니까 딱 그 사이에서만 움직였어요. 저는 이번 주도 약간의 변동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주인데, 네. 근데 결국은 이번 주 후반에는 주식을 좀 많이 사놔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구정 이후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이번 길을 주는 날릴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담아야 되는 거네요. 근데 애초에 저는 현금 비중을 가져갈 필요 없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서 뭐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제 구정 이후에 아무튼 시장이 강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번 주에 이제 CPI가 이제 수요일 날 있고 고용지표 금요일 날 있고 요게 지금 미장이나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야기시킨 가장 큰 이유는 케빈 러시 때문이었고 케빈 러시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긴축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둘러싸고 약간의 변동성은 더 이번 주는 저는 감안하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하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이 저는 사실 제일 좀 쫄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했거든요. NXT부터 워낙 그 종목 무빙이 심해가지고 이거 설마 했는데 그래도 잘 지켜내더라고요. 끌어올렸잖아요. 그거 보면서 조금 더 제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뷰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주식 안 하면 바보라고 하잖아요. 네. 아유. 다들 이렇게 주식 시장에서 워낙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지금 변동성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한다면 설 연휴 이후에 더 큰 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만큼 이제 종목과 섹터로 압축해서 말씀 더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뒷담화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따단. 네, 젠슨 황 AI 투자 과하지 않아. 네, 이제 소부장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요즘 반도체 아버지 우리 이경현 대표님은 진짜 신나겠어요. 반도체 이슈가 항상 그 중심에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행복해요. 네. 그러면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지금 빠질 때도 사실 좀 무섭게 빠지긴 해요. 워낙 위에 있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오를 때는 더 무섭게 오르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뭐 IMT, DI, YC 이런 종목이 셌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제주 반도체는 차트 보면 어마무시하잖아요. 네. 근데 각각 자리가 다 다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어떤 종목이 최근에 그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띄셨어요? 제주 반도체가 제일 띄죠. 이렇게 위에 있어도 매수의 관점으로 눈에 띄시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유가 미디어텍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텍 차트랑 제주 반도체 차트랑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텍이 엔비디아 거, 피지컬 AI 거 다 잡았지. 근데 미디어텍은 메모리 패키징을 못 해요. 네. 제주 반도체한테 다 위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둘이서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미디어텍이 130조 원이다. 근데 제주 반도체는 1조 6천억이다. 좀 싸다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네.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미디어텍의 움직임과 함께하는 얘기고 엔비디아 또 젠슨랑이 어젯밤에 나 진짜 그냥 막 승질이 있더라고요. 기자가 오픈 AI 관련돼서 또 질문하니까 인상을 팍 쓰면서 그만 질문하라고. 와, 7, 8년의 이제 기간 동안 AI 인프라는 더 구축이 계속, 돼야 된다는 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서버 쪽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서버의 추론의 시대가 만들어지면서 메모리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 열리게 되면 자동차, 로봇 다 이제 메모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AI PC가 또 나와야 되고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작년부터 우리 시장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1년, 올해가 2년이거든요. 2년 때까지 시장 계속 갑니다. 그리고 3년 때는 좀 쉬어요. 초기에는. 근데 4년까지 또 가요, 이게.
혁명은 4년 랠리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뭐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후년까지를 쭉. 보셔야 돼요. 네. 여기서 스탑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주식 잘하는 박우신 대표처럼 매매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큰 굵기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주 반도체 막 변동성 나올 때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도 되겠네요. 그 저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보자 이거죠. 네. 저는 이 종목 시가총액 5조 이하는 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너무 세게 얘기했나? 아무튼 지금 1조 6천이면 너무 싸다라는 거죠. 미디어텍이 제주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만큼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시가총액을 더 크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SK 최태원 회장도 그 젠슨함과 치맥 회동했다고. 그 전에 이재용 그 정의선 회장하고만 치맥해서 좀 서운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치맥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내일 또 치맥 버프 갈 수 있는 거예요? 장 대표님? 뭐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이번에 교촌 올라와야 돼요? 나 치맥 버프 어디에서 막 제대로 나올지 되게 막 안달나는 분들도 있으실 것 일전에 같아요. 돈은 실질적으로 교촌이 있었죠. 에이펙 공식 후원사였으니까요. 네네. 교촌에서 이제 막상 돈을 많이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깐부가 깐부에서 먹었단 그대로 가져가면서 마케팅 효과는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 이와 관련돼서 시간 내에서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내리네요. 이미 다시 학습 내려요.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교촌이 얼마 올라갔었죠? 에이펙으로 인해서 치맥 회동한다고 그 기대감이 있었을 때 장중에 그때 한 20% 가까이 올라왔다가 바로 윗골이 달면서 다 내려왔고 네네. 오히려 깐부 쪽으로 공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 실망감으로 마이너스 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 근데 저 지금 치킨 얘기한 거 아니고 사실 반도체에서의 치맥 그러니까요. 버프였거든요. 자꾸 이게 근데 치킨 드시고 싶으셨네. 갑자기 치킨 쪽으로 확 튀었어요. 치킨 쪽에서 튀었다고 하니까 어, 반도체 쪽에서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전자닉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전자닉스 내 사랑 삼성전자. 내 사랑 삼성전자, 네. 내 사랑 SK 하이닉스. 사실 기존에는 삼성전자 주력이었다면 SK 하이닉스 최근에 흥국 쪽에서 나온 리포트 보면서 제가 기함을 했는데 ROE가 75%, 자기 자본 이익률이 75%. 그러니까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쓸 돈 쓰고 배당 주고 투자하고 나머지 이익 잉여금으로 쌓아놓고 자본금, 자본 잉여금 다 해가지고 자기 자본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는데 네. 그 총 자기 자본의 75%를 올 한 해 동안에 번다. 근데 이게 코스닥 잡주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자기 자본이 112조, 113조죠. 25년 말 기준 113조 원짜리 기업이 자기 자본 이익률 75%.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미만찹. 이만큼 말 그대로 돈 잘 버는 기업. 네. 그리고 올해 YTD 얼마죠? 지금 32%. 오늘 올라온 거 감안하면 대략 거의 한 30%대 후반 올라왔는데 SK하이닉스보다 수익성도 떨어지고 못 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사실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SK 하이닉스로 잡혀 있어서 시장 비트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기존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나왔을 때 2017년도에 최고 찍었던 BPS가 얼마였냐면 PBR이 얼마였냐면 2.1배였어요. 그때 ROE가 얼마였냐면 대략 한 17%. 2017년 슈퍼사이클 때. 지금 올해 추정이 되는 ROE가 얼마냐면 한국에서 나온 그 보고서에 따르면 32%. 그러면 최소한 ROE가 2017년에 있었던 2.1배는 무조건 넘어줘야죠. 지금 뭐 2.5배, 3배 얘기하는데 그 이상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BPS 추정치가 FM 가이드 기준 8.3만 원이니까 네. 2.5배 해버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못해도 한 21만 원 이상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사랑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지금 BPS가 34만 원 기준 네. 3.5배 마이크론만 따라가더라도 ROE 75%입니다. ROE 이것만 따라가더라도 최소한 네네. 115만 원 이상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바이 더 딥. 그러니까 반도체는 많은 지금 제주 반도체도 있고 무수히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대장이 좀 더 갈 수 있는 네. 수익성이 그만큼 뒷받침되고 여기서 EPS 추정치 상향이 더 나와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조정 나올 때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신 대표님은 예. 소부장주 중에 최애 있으세요? 요즘 쏘는 친구들 말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중에 쏘는 거 말고. 쏘는 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쏘는 건 좀 부담. 근데 전고점 부근에 거의 이제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요 밑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근데 막상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주 반도체 흔들릴 때마다 사도 좋다라고 하셨지만 그 차트 보면 나는 저기서 좀 못 사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아, 근데 흔들려야 사죠. 흔들리진 않던데. 흔들리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갔다가 살짝 이렇게 쉬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럼 그 종목보다 또 위에 있는 종목이 더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그 중에서 뽑자면
그러니까 이제 항상 보면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 팔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지만 그럼 꼭 저점도 저점에는 아니어도 사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네. 끼를 보여주는 친구들. 움직이기 시작을 해야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왕이면 뭐 대장주랍시고 많이 오른 것들을 선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반응을 더 잘하니까 네. 그런 가시성 때문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 생각은 이제 오늘 장 보면서 좀 들었던 게, 아까 제주 반도체 얘기도 나왔지만 전 온디바이스 AI 형태의 이제 반도체 주식들은 지금 사면 무조건 다 먹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이쪽은. 어디서 볼까요? 아, 너무 신나네.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 많이 올랐지만 네네. 저도 뭐 워낙 또 반도체만 파시는 분이니까 네네. 그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 제가 한 2, 3일 전에 팔았어요 제주 반도체를. 그래가지고 네네. 다시 사긴 사야 되는데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쨌든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계속 체크를 해야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 반도체도 원래 온디바이스 AI 맞아요. 대장주예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자람 테크놀로지, 통신 칩 쪽이고, 네. 그다음 칩셋 미디어, 그다음 오랜만이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잠깐 칩셋 미디어랑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요? 예, 그다음 자람 테크놀로지, 어. 어버브 반도체, 오랜만이네. 예, 이런 것들의 위치가 전반적으로 전 좀 좋아 보입니다. 좋아 네. 보여서 이런 것들이 한번 시세가 날 수 있겠구나. 네. 준비는 좀 잘 되어 있는 상태 같아서 아우.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출발하면 몰래요. 예? 팹리스만 하셨네, 팹리스만. 그러니까. 맞아요. 온디바이스 AI 페미스 네네. 기업들이요. 예.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머리 드는 애들이 나오고 네, 그럼 있어서 첫 양봉에 사도 돼요? 그냥 지금 구간에서 그냥 아무 때나 사도 먹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얘기가 그런 나올 거 때가 되긴 있잖아요. 됐어요, 이쪽에. 미리 사두기 싫은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야 저점에 사는 욕심이. 건데, 물론 그래요, 제가 이게 그래요. 당장 내일 움직인다 확언은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근데 네. 가격대가 너무 매력적이고 그건 움직임도 괜찮다. 지금 네네. 위치가. 그래서 사람 이런 욕심 것들. 위에 있는 건 못 잡겠다면서 밑에 있는 거 줬는데 또 밑에 있는 거는 또 양봉 사기가 나오면 싫어. 산다 그러. 밑에 있으면 답답할 것 같죠. 위에 있는 거는 왜 다 오른 걸 왜? 사람이 이래요. 그래도 열심히 차트 다들 이렇게 쳐보시지 않았을까요? 네, 자리가 다들 그래요. 어디서 사도 먹을 수 있을 자리에 있다. 네, 참고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쭉 AI 얘기했는데 AI 투자하면 뭐예요? 사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력, 에너지까지 우리 전력주도 탄탄한데 지금 HD 현대일렉트릭도 실적 너무 좋았죠. 그 전에 LS 일렉트릭 너무 좋았죠. 근데 이제 이것도 그래요. 실적과 자리적인 측면에서 뭐가 가장 매력적인가? 개인적으로는 전력 4사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어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저는 상일전기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리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이후에 낙폭을 키웠었던 효성중공업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일단 전력 4사 지금 뭐 G버너바라든지 뭐 히타치, ABB, 뭐 지멘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글로벌 평균 PER 25배인데 국내 기업들 평균 PER 자체는 30배 이상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상일전기 오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3배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네네. 물론 초고압 변압기를 하고 있는 HD 현대일렉이나 효성이나 LS 일렉과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이쪽은 배전 변압기와 특수 변압기, 신재생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지만 이번에 컨커를 통해서 밝혔다시피 초고압 변압기 쪽으로 이쪽과 굉장히 겹치지 않는 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네. 오히려 PER 23배면 분명히 피어 대비해서 지금 한 30% 이상 지금 현재 디밸류에이션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키 맞추기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단기 고점 대비해가지고 낙폭을 단기간에 키운 종목은 네. 효성중공업이에요. 그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세게 난 이후에 그때 당일날 한 16% 빠졌나요? 급락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빠진 이유를 찾았었을 때 저는 크게 찾기는 어려웠었어요. 사실 HD 현대일렉이나 LS 일렉트릭은 호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거기에서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 오히려 10몇 % 빠진 이후에 밑에서 지금 현재 올라오려는 모습이 네.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느 정도 바닥잡기 그냥 기술적으로 보았었을 때 트레이딩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효성중공업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그 밸류에이션 사사를 비교를 해드리면 LS 일렉트릭이 가장 높아요. 오늘 올라와가지고 대략 한 37배에서 38배 사이 26년 포워드 EPS 기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조금 올라와가지고 지금 한 33배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ROE가 40%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저는 계속 대장 챙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오늘 올라와가지고 대략 한 27배에서 28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30배 밑에 있는 친구가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그래서 가장 싼 산일전기 23배에서 사고 효성중공업 단기간에 낙폭 키웠기 때문에 28배짜리 효성중공업 사자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앞에 뭐 프롬프트도 없는데. AI 유세요. 그러니까요. 저 옛날 사람이었네요. 제가 그 여의도 자판기 아니라 여의도 AI라고 했어야 되는데. AI야. 숫자는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니까요. 아니 어쩜 이렇게 술술술 나와? 그러니까요. 이경혁 대표님도 한번 전력에서 숟가락 얹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산일전기를 저도 밸류에이션 상에서 네. 싸다라고 생각하고 효소중공업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효소중공업이 빠졌던 이유는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졌다 실적이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세로뉴스가 만들어졌는데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모양 만들어가고 참 자리 좋은데 이게 비싸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멀티플이 30배 네.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산일전기는 20배 좀 넘어가는 걸로 제가 체크했는데 23배라고 얘기하니까 AI가 맞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쪽에서 안 간 게 뭐가 있을까?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고민이 좀 돼요. 마이크로 콘텍솔이라고 LS 일렉트릭에 이제 납품만 넣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작년 기준으로 한 16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찍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시가총액이 1,600억이니까 멀티플이 한 10배 정도밖에 형성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소켓 쪽에서 SSD 소켓 쪽 여기 많이 해요. 요즘에 SSD 열풍이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또 우리 박우진 대표가 또 보자마자 형 그 실적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고민 중인데 아무튼 근데 작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싸긴 싸요. 네. 변압기 기준으로 또 보게 되면. 네네. 그래서 마이크로 콘텍솔이 제일 싸다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사실 지난주에 우리 마이크로 컨텍스를 얘기해서 이 친구가 실적 한번 잘 나오면은 이렇게 워낙 이제 그러니까 큰 폭으로 오른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네. 종목이다 해서 이제 우리가 기대를 갖고 보는데 또 실적적인 측면에 이런저런 얘기에 대해서 아니, 근데-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해 근데 주신 실적이 거니까. 고만고만하게 나와도 싸요. 아, 그거는 분명한 거니까 네네네. 기다려 보자고요 한번. 박장현 대표님 마이크로 컨텍솔 종목 좀 아세요? 마이크로 콘텍솔 같은 AI가 경우에는 또 알까 이거? SSD 테스트 소켓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도 SSD 쪽 테스트 소켓 쪽으로 최근에 리포트 보면 네네.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얘기를 하면서 올라왔는데 뭐 비슷한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피어 자체를 어디로 두느냐인데 네. 우리가 전력 설비를 얘기할 때 전력 설비 3대장 플러스 뭐 산일전기, 일진전기 거기에 더하는 뭐 전선주 이런 쪽으로 묶느냐 거기에 같이 연관되어서 따라갈 수 있는 친구로서 반도체 소켓까지 연결지어서 네. 같이 이렇게 보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자체를 이 친구는 10배를 밸류를 받고 있는데 반도체 소켓으로서 밸류를 받느냐 말 그대로 이제 전력 설비 전력으로 30배로 받느냐 그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마이크로 콘텍설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LS 설명 일렉트릭에 이제 잘해주셨어요. 그 전자개폐기를 다 맡아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켓을 10배로 본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매출의 또 절반 정도가 변압기에서 발생하니까 LS 일렉트릭에 30배 사이에 하수만 준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뭐 네.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 이거죠. 네네. 아직 설명 옆에서도 또 같이 짝짝 해주시니까 뭐 AI랑 함께 하니까 네네. 되게 편하나요? 그러니까요. 나의 재미나이. 네. 같이 다니세요. 같이 다니세요. 손잡고 같이 다니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AI에서 전력 설비까지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종목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뒷담화 토크 주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 장세 2라운드 지금 잡아야 할 우선순위 테마도 꼽아볼게요. 요즘 또 태양광이 핫하니까 일론 머스크 뭐 우주 태양광 모멘텀이 계속 지속이 되고 요즘 일론 머스크 테마들이 굉장히 세거든요. 태양광이 이럴 때 한번 올라줘야지 언제 오르겠어요. 손실난 사람들 이때 좀 털까요? 아니면 이 테마는 더 해도 돼요? 근데 태양광에 대한 이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예. 네 어쩔까요? 근데 이게 지금 태양광이 우주에 붙었잖아요. 예, 사실은 이쪽에 성장 스토리를 붙이는 내러티브 자체가 지금 네. 우주로 엮었고 우주는 사실은 AI에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엮여 있고 지금 앞에 전력기기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다 AI 다 인프라인데 친구들인 거죠? 예, 인프라 쪽인데 네. 더 이제 어떤 미래의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측면에서는 이제 실적은 당연히 이쪽은 많이 부족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가능성 측면에서 사실 우주항공 섹터도 보면 이 실적 가지고 설명은 안 돼요. 주가 자체는 오히려 이제 실적이 잘 나오니까 인텔리안테크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오늘 상한가. 이제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 결론은 이제 얘네들 요즘 움직이는 거 보면서 2차 전지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게 2차 전지가 전기차 스토리로 가면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ESS랑 로봇 붙여가지고 움직였잖아요. 네. 전고체부터 움직였거든요. 이수 스페셜
이 먼저 상한가를 가고 그러면서 뒤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 따라가고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은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AI예요. 그래서 AI 성장 스토리에 합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사실 이번에 하나솔루션 올라오는 거 보면서 조금 놀랍긴 했거든요. 네. 이게 실적이 어닝 쇼크 나오면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와 이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급등을 하는 걸 보면서 일단 주가가 많이 소외가 됐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AI라는 키워드가 붙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열광할 수가 있구나. 네네. 특히 장기 소외된 섹터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그래서 아직은 좀 테마잖아요. 테마기는 한데 이게 하나솔루션 같은 주식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걸 그건 단순 무슨 테마 부동산 테마 네네. 예, 뭐 이런 무슨 뭐 성동구청장 테마 이럴 수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진짜 테마잖아요. 사실 네네. 그런 게 테마고 이거는 사실 뭐 업종 강력한 모멘텀이 좀 대표주인데 묻었다 이번에는. 업종 대표주의 외국인 기관이 네. 예, 실적 쇼크난 종목을 이렇게 사니까 페인트까지 올랐잖아요 지금. 그건 테마죠. 그러니까. 페인트. 그거는 테마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주에 붙는 건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이게 참 공교롭게 그 코로나 유동성 시기 때 한번 나왔던 그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종목들 난 저번에 유니테스트가 막 올라가길래 그거 뭐 계약 소식이 있나? 알고 봤더니 페로브스카이트로 이제 급등을 한 거고 네. 메카로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반도체 기업이지만 페로브스카이트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고 그래서 이쪽에 되게 신선한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이 현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네. 약간 테마 형태로 페인트주들도 막 올라가고 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 솔루션으로 하려면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렇긴 한데 저는 원래 따라가는 매매 선호하지는 않아서요. 네. 예. 또 이따, 뭐가 있죠? 이따 끝에 아마 제가 종목 소개할 때 그런 종목 가져왔어요. 그래요? 한 종목 더 있어요. 좋았어요. LK캠. 오. 요약을 되게 네네네네네. 잘해주셨는데 LK캠도 그 테마로 올라가고 있어요. 오. 그리고 잠시 후에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그때 탑픽 때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우주항공 얘기하셨잖아요. 요즘 미래에셋 친구들, 뭐 아주 아이비 투자도 핫한데 우주항공 섹터도 이제 그 외에 뭐 인텔리안테크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세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태양광, 뭐 일론 머스크 묻고 여기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묻고 또 급등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보고 계신 거죠. 예. 근데 우주항공이 이게 조정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지난주에 아마 3일째 빠지는 날에 반등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네. 섹터들이 지금 쭉 우리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의 우주항공은 어느 정도예요? 순위는? 저는 그래도 꽤나 상단에 있는 상태긴 합니다. 뭐 하나는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타이밍 잡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얘네도. 근데 어쨌든 계속 좀 추적 관찰해야 되는 대표적인 섹터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1월 초에 CES 주간에 제일 강했던 섹터예요. 네. 1월 초에 가장 강했던 섹터는 그 한 해 내내 봐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주항공 게다가 이제 단순하게 어떤 무슨 뭐 발사한다고 해서 테마로 움직인 게 아니라 이쪽은 올해 내내 이벤트도 많을 뿐더러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굉장히 좀 실제 이제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스토리로 가는 섹터인지라 네. 이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리고 이게 진짜 큰 섹터가 되려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가 되려면 단순 몇 개 종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종목 수가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로봇도 자동차 부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됐듯이 우주항공도 지금 사실 앞서 태양광 얘기도 나왔지만 이것도 지금 우주항공에 어떻게 보면 붙는 거고요, 지금. 네.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ESS도 사실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ESS도 그쪽 관련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주항공주는 방산에서 돈 벌어서 이제 우주항공에 투자하는 형태거든요. 뭐 그러한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되고 그래서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네. 찾아보면 그리고 광통신, 광센서, 광네트워크 이쪽과 관련돼서 우주의 데이터를 받아오려면 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복잡하다. 그래서 뭐 보죠? 잠시 후 종목 얘기할 거예요. 네. 종목을 얘기하라고요? 네, 네. 아니 마지막에 안 해요 그거? 뭘요? 그 종목 아닌가? 태양광 종목입니다. 맞아요. 예. 태양광 종목이 이제 탑픽 종목이고 지금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도 꽤나 그 우선순위에서 높은 섹터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보시는 게 있으실 것 그냥 같아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불러드릴까요? 아니 하나만 얘기 하나만? 하나만 어려운데. 왜냐면 최애가 사실 그냥 최애는 개인적으로는 파이버 프로긴 한데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주가 움직임과 무관하게 이 회사의 어떤 그 사업 분야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어서 네네. 최애는 일단 파이버 프로고 그밖에 봐야 될 거는 많아요, 사실.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봐야 되고요. 캔코아, 네. 컨택도 봐야 되고 네. 세트레가이 봐야 되고요. 네. 이노스페이스 봐줘야 되고요. 다 봐야 돼. 루미르도 봐야 됩니다. 왜 그래서 그만큼 우주항공 다 좋다는 거잖아요. 우주항공에도 분야가 되게 여러 가지 기지국부터 네네네. 해서 발사체까지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고 제가 1월 달에 또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웨이비스라고 있는데 요게 오늘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더라고요. 네. 요게 이제 지라갈륨 이게 반도체죠. 지라갈륨 반도체면. 근데 요 지라갈륨 RF 반도체 가지고 와. 방산에서 돈 벌어서 우주항공까지 진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재 부품 기업인데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이번에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이제 종목의 풀이 넓어진다는 거지, 이 섹터에. 그러니까 확장이 계속 종목이. 예. 네. 그래야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닌 어떤 맞아요. 종목 하나의 군을 섹터로, 형성을 예. 하면서 딱 자리를 아. 잡는데 이미 그러한 모습은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봐야 된다. 예. 우주항공도 그래서 뭐 하나는 담아둬야 하고 그 안에서 최선호주로 파이버 프로를 꼽아주시긴 했지만 캔코아라든지 아까 전 웨이비스도 말씀해주셨고 두루두루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는 좀 더 이제 시야를 넓혀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우선순위에서의 좀 더 중요도를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오늘 또 체크하면서 워낙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이거 올랐는데 사요 이런 종목,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종목 질문이 좀 아쉽기는 한데 계속 오르는 종목밖에 눈에 안 띄잖아요 오늘. 그렇죠. 오른 종목들 체크를 해놨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하루에 좀 우리가 기준선 이렇게 딱 네네. 정해놓고 사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가지치기를 가장 하려고요. 유리하죠. 이렇게 막 급등했던 종목 중에 이제 우선순위와 이제 순위들을 정해가면서 착착착착 쳐내려가면서 얘네가 빠졌을 때 내가 뭘 먼저 담지를 저는 이렇게 모아가고 싶은 거죠. 전략 측면에서 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변동성장에서는 넓게 이렇게 펼쳐놓다가는 네. 이도저도 대응 못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손절하다가 끝날 수 있으니까 네, 1등 누구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가지치기, 일정 부분의 현금 확보, 그리고 많이 떨어지면 사자. 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2에서 3% 정도 떨어지면 제가 매수자들 네. 통해서 계속해서 분할로 사자 이런 전략이었다면 최근에는 5에서 6% 정도 떨어지면 눈 딱 감고 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사자 뭐 이런 전략으로 들어간다든지 네. 확실하게 지금은 내러티브로 가는 종목이 있고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네.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멀티플이 확장을 하면서 지금 뭐 우주 항공을 비롯해서 태양광이라든지 등등등등 가는 종목인데 저는 2월 같은 이런 것 변동성장에서는 확실한 실적, 숫자 베이스가 나오고 그리고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가지치기 그리고 일정 부분 올랐을 때 좀 팔아가지고 현금 확보 네. 그리고 많이 빠졌을 때 용기 내자. 네. 뭐 이런 시장의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압축 대응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공감을 지주사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나온다. 그죠? AI. 진짜 3차 AI. 선법 개정 얘기할까요? 그러면? 짧게. 근데 네, 요즘 그럼. 어쨌든 제일 눈에 띄는 건 SK 스퀘어, 뭐 SK 쪽이잖아요. SK 스퀘어에 당연히 SK 하이닉스 밸류 받아가지고 같이 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뭐 HD 현대를 비롯해서 SK도 있고 여타 뭐 하나를 비롯해서 등 뭐 지주사들이 있는데 이번에 3차 상법 개정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네. 1년 내에 자사주 소각하는 부분이 의무화되는지 여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볼 네. 필요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자사주를 기존의 자산으로서 항목이 아닌 자본의 차금 항목으로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큰 변화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선 반영이 되는 것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긴 호흡에서 놓고 보면 확실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부분 자체가 해소가 된다는 네. 측면에서 우리가 긴 호흡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지금 이벤트 드리븐으로서 3차 상법 개정 이번에 나오니까 이거 사야 된다. 저는 아. 거기는 반대예요. 아, 차라리 네네. 그럴 거 살 바에는 차라리 이런 지주사들이 어차피 배당 많이 주니까 배당으로서 접근한다. 뭐 이런 아. 부분으로서 접근은 오히려 2월 달이나 3월 달에 이 사이 하고 나서 어차피 배당을 네네. 주니까 이 부분 접근은 바람직해도 자사주 무조건 소각하니까 아. 자사주 비중 높은 뭐 예를 들어서 신영증권이다. 그리고 여타 뭐 가지고 있는 뭐 소형 증권사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지금 사는 것 자체는 전 반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처지는 가지인 거네요. 오히려 전 처지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내처지는. 내처지는 가지. 알겠습니다. 오늘 미래세증권 같은 경우에 대장 많이 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또 워낙 실적이 너무 서프라이즈였어요. 실적도 4천억대 말았는데 실적인데. 8천억인데 네. 실적 플러스 지금 거래대금 플러스 여기에 대해서 투자 자산 거기까지 받아버리고 일론 머스크 버프가 또 일론 머스크 붙었으니까. 버프도 같이 받으면서 네. 스페이스 X 상장 모멘텀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투자해놨잖아요. 네. 이런 부분의 투자를 모멘텀.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집이 맛집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브로커리지 P 플러스 투자 자산 플러스 실적에 대한 부분 거기에 이제 배당까지 주주 네. 환원 강화 3차 상법 개정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사주 네. 24% 이래버리니까 뭐 이런 부분까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는 종목들 그냥 조정 나올 때 사는 게 지금은 가장 빠르게 가는 것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다 오른 게 이렇게 다 눈에 보였지? 아모레퍼시픽도 갑자기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주가 한 번에 뚫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화장품주에 관심이 좀 덜 가긴 했는데 우리 막 이렇게 관심 있게 얘기하는 쪽 말고 좀 관심을 못 받다가 한 번씩 이렇게 존재감을 보여주는 화장품 쪽은 원래 환율 생각하면은 여기 실적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출주니까. 네. 화장품, 엔터주도 오늘 좀 좋았잖아요. 네. 이현아 대표님 예전에 이제 보셨던 종목 쪽에 이제 화장품도 있었으니까. 뭐 잉글로드랩 얘기 많이 했죠. 예. 요즘에 보세요? 요즘에 이거 보냐고요? 네. 반도체 보기 반도체 바쁜데. 보느라 바쁘니까 안 보시죠.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지금 이렇게 봐요. 그냥 그 화장품주는 반도체가 쉴 때 뭐 카지노나 이런 거 탁탁 한번 네네네. 튀는 그러니까 순환매 대안주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샀는데 그래도 돈이 있으면 순환매의 관점에서 이런 것도 한번 봐도 되지만 내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막 반도체랑 이런 거 저런 거 사기에도 바쁘면 여기까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네요. 아, 그렇죠. 신경 안 썼어도 될 것 같아요. 예. 화장품 버리셨네. 네. 근데 뭐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순환매의 잉글로드랩을 관점. 여전히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데 여전히. 사진 않는다. 야, 사실 응원한다. 파이팅. 파이팅! 응원한다. 네. 아니 그리고 실적도 같이 좀 여쭤볼까요? 오늘 SD 현대중공업이랑 뭐 한국조선에 실적 좀 나왔었잖아요. 조선주. 근데 실적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뭐 수주도 그렇고 여전히 뭐 북미양도 그렇고 모멘텀은 여전하다고 하는데 여기 요즘 쉬고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사실 실적이 좀 컨센에 미치지 못했고 그리고 좀 막판에 훅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자리는 지키고 있는데 요즘 조선이랑 방산이 좀 소외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10월 달 들어서 시장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죠. 네. 기존에 우리가 조방원 얘기를 했다면 조방원 그거를 세 개 합친 것보다 더 큰 반도체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서 네. 전자닉스 사기 바빠버리는 네, 이러한 네. 흐름이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어닝 쇼크가 좀 세게 났었죠. 이번에 영업이익 7,528억 기록을 하면서 전년비 오히려 16%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네. OPM 자체도 지금 10% 언더 9% 딱 찍히는 바람에 안 그래도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체 그리고 그 모멘텀 공백, 수주 모멘텀 공백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얘기하고 있죠. 폴란드 2차 물량 자체가 우리가 8월 달에 나온 이후에 물론 이제 첨부 다련정 로켓에 대한 부분 자체가 3조 원대 폴란드 3차 플러스 이번에 노르웨이 나오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지만 그 외딴에서는 추가적인 수주가 안 나왔어요. 네. 우리가 기대했었던 현대 로템의 이집트 수주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뭐 이스라엘 수주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안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망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닝 쇼크난 부분은 지상 방산의 물량 감소 영향이 상당히 컸고 네. 그리고 해외 수출 비중 자체가 더 올라가야 마진 자체가 올라오는데 국내 지상 방산 물량 자체가 더 크게 나가게 되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좀 감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올해 지금 실적 추정치를 보면요. 매출 자체는 플랫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이 전년비 오히려 감소를 네. 한대요. 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국내의 지상 방산 물량 자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시점은 올해 3분기, 4분기, 올 하반기부터 좀 일정 부분 정상화돼서 내년부터나 이제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숫자로 스케진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가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이런 모멘텀 자체의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끌고 가는 부분 자체도 있었고 수주 같은 경우에도 LNG 캐리어를 중심으로 드디어 뭐 24년, 24년 어느 정도 역성장하는 모습이 수주 베이스로는 좀 줄어들다가 25년도 LNG 캐리어가 큰 폭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 때문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 자체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같이 올라왔지만 구체적인 실적은 잘 안 나왔어요. HD현대중공업 영업이익 5,750억 기록을 하면서 전년비 104% 수주 베이스 기반으로 확실하게 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고 고성가 수주 자체가 그대로 이제 기성에 반영이 되면서 구조적 이익 사이클 초입에 지금 진입을 했다.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유탄 자체가 최근에 이쪽으로도 같이 네. 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조선주까지도 같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두 종목은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데 원전은 정책 드라이브죠. 그러면서 최근에 어느 정도 투사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반응이 좀 우리 기술이라든지 한전 KPS 등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종목들이 키 맞추기 한 바퀴 돈 이후에 잠깐은 쉬어가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조방 원보다는 최근에는 오히려 반도체, 피지컬 AI 그리고 신규 테마로서는 뭐 우주 태양광 뭐 이런 쪽으로서 새롭게 보다 보니까 기존에 약간 뭐랄까 레거시 느낌이 강한 네. 약간 올드스쿨 느낌이랄까
해야 될까요? 거기는 좀 천천히 예, 봤대요. 이쪽 그러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작년에 빠르게 좀 선반영을 시킨 이후에 주도 섹터가 계절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더 길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미선물 시장에 살짝 빠지다 보니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주가는 정규장보다는 조금은 힘이 빠지는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계속 이번 주에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흔들릴 때 네, 원픽 섹터는 어딜지 우리가 가지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박창근 대표님은 한마디로 어디? 저는 전력설비. 전력설비, 네, 전력설비에서 가져가 보자. 이경래 대표님은 굉장히 심각하시지만 반도체 네네. 지금 TFE가 어린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이것도 보고 있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어요. 반도체죠. 그러니까. 네, 특히 반도체. 이 테스트나 소켓 이런 쪽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TFE가 박우신- 네네. 많이 좋네요. 예. 박우신 대표님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이 아래쪽으로 변동성을 줄 때는 반도체를 필히 봐야 될 것 같고 네. 반대로 시장이 저는 이제 구정 이후에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추세가 본격화될 때는 섹터별 다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종목들이 튀어나올 네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방으로 가는 이제 변동성이라고 하면 이 반도체가 지켜주는 구간에서 이제 다른 종목들까지 더 이제 상승이 확장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다른 반도체는 섹터를 보자. 이제 우리가 힘들 때 유일한 보루입니다 지금. 네. 금요일 날 보여줬어요 이미. 네네. 그래서 이제 변동을 이용해서 오히려 반도체는 그럴 때 사줘야 되고 네. 빠질 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위가 이제 열리게 되면 네.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의 강한 상승세를 이끄는 네. 지수에 그 주역은 결국은 바이오가 할 거라고는 봐요. 그래서 아직은 뭐 다 나중에 얘기는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섹터 다변화도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된다.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전력설비, 반도체, 섹터 순환매 이제 그럼 돌고 돌 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탑픽 종목까지 주간 탑픽이에요. 지금 전력설비 얘기하셨잖아요. 재룡전기만 지금 저렇게 소외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분위기 좋은 종목 안에서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이 탑픽이세요? 저는 11월 4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한 3개월 쉬운 상일전기 아까 이 말씀해 부분을 좀 주셨다시피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박우신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저도 동의를 해요. 지금은 변동성이 워낙 커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설 연휴 이후에 지금 만약에 상승으로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그때는 물 들어와가지고 너도나도 다 같이 올라가는 장이라면 지금은 그 전까지 불확실성이나 변동성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오는 이런 장이다 네. 보니까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축에서는 반도체,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전력 설비 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전력 설비 안에서 사일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포인트는 30배 언더에서 지금 거래가 네. 되고 있으면서 오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3배. 근데 지금 보면 기존에 11월 달의 고점을 이미 LS 일렉트릭이 가장 먼저 넘겼고 효성중공이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HT 현대 일렉트릭이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 데 가장 못 갔었던 종목이 상일전기거든요. 밸류에이션 메리트와 더불어서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좀 따라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체크했던 대로 배전 변압기, 특수 변압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 센터 쪽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일전기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기현 대표님이 또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네요. 이제 저는 코치 가져왔어요. 코치. 코치. 예. 오, 삼성전기의 MLCC 유통기업, 30년 유통기업, 네. 그리고 슈퍼컴패시터 만들어가지고 엔비디아에다가 납품하는 업체. 네. 지금 비나텍이 지금 시간에서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비슷하게 좀 볼 수 있는 코칩인데 제가 요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삼성전기가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그래요 요즘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못 때리니까 삼성전기 때리거든요. 근데 삼성전기 여기서 슈팅 나와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공매도 이제 쇼커버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 당발에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어가지고 코칩이 또 삼성전기가 올라가게 되면 같이 올라가는데 삼성전기 10% 올라가게 되면 뭐 상한가 가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코칩을 좀 눈여겨보자. 굉장히 네. 좋은 종목이에요. 네, 삼성전기도 사도 돼요? 삼성전기가 삼성전기도 요즘 너무 좋죠.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공매도 네. 세력과 싸우세요. 네. 예. 당당하게 요즘 워낙 잘 가고 있으니까 네. 삼성전기. 뭐 지금 어쨌든 코칩이 자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그리고 네. 따끈따끈해 줄 수 있어요. 오늘 MLCC 가격이 20% 튀었어요. 지금. 가격에 대한 이런 호재도 받아갈 네. 수 있지 않을까. 코칩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우신 대표님은 이제 섹터 순환매라고 하면 어느 쪽에서
이게 근데 차트 보니까 이 종목이 좀 바뀐 거예요. 코치분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가 박우진 대표 지금- 생각하면서 박우진이었다면 선택했을 거라고. 아, 요즘 슬프네요. 네. 마음이 통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저는 대형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의외인데요? 예, 저는 SK 이터닉스 가지고 오. 나왔고요. 이터닉스로. 예, 예. 의외인데요. 네. 예, 하이닉스면 참 좋았을 텐데. 이터닉스. 이터닉스네요. 왜요? 하이닉스 주가 많이 갔으니까. 아, 이터닉스는 어떤 근데 네. 아까 앵커 브리핑이 하필 이렇게 나와서 네네. 뭐 실적이 잘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네네. 잘 나왔어요. 근데 예상치보다 살짝 미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실적은 아니고요. 근데 실적의 양만 놓고 보자면 업종 내 탑티어로 보셔도 저는 아하, 네. 무방할 것 같고요. 태양광 ESS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고 기술적으로 나중에 한번 차트 보시면 아 이래서 가져왔구나 아실 겁니다. 예. 네, SK 이터닉스 오늘 장대 양봉 좀 눈에 띄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뻗을 수 있을지 세 분의 탑픽 종목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주식 매수자들 세 분과 함께했고요. 또 지금 8시부터 24시 클럽 무료 공개 방송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윤 대표 그리고 와운의 이경락 박우신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